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위는 최근 도입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해 수원과 서울역, 용인과 교대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신설이 결정된 M버스 2개 노선은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등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면허 발급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운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국토부가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 금액을 집계 분석한 결과 올해 2,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총 63조 7천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 등 민간 건축공사가 크게 늘어 전체적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민간공사는 총 49조 7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15%가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의 여러 규제들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임대차 3법으로 감정 싸움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부동산 특위까지 내세우면서 현 정부와 그리고 여당의 부동산 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게 외면당한 유주택자를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표심을 얻기 위한 이벤트는 아닌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제이온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 모두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함에 따라서 과세되는 부분 그리고 비과세되는 부분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6.17 대책에 따라서 많은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많은 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비과세에 있어서 거주 요건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가장 이제 먼저 딱 와닿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도대체 취득일 기준이냐 양도일 기준이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께서 먼저 하실 거는 현재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파시려고 하는 그 주택이 비과세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것부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 주택이 비과세일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떻게 또 어떤 시점에 그 취득 시점이냐 양도 시점이냐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혼란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 비과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렇게 대표적인 비과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취득일 기준이다. 제가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 취득일, 비과세는 취득일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018년 8월 2일 파리 대책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신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데요. 과연 이 거주 요건의 적용 여부는 언제냐? 양도일 시점이냐? 취득일 시점이냐? 취득일 현재 시점으로 취득했을 때 당시 비조정이냐 조정이냐 여기에 따라 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을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어 팔 때 양도하는 바로 지금 현재 시점에 여기가 지금 비조정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처음 샀을 때 바로 조정 지역에 있을 때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비과세고요. 예, 지금 팔려고 하는데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취득일 당시에 그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건 여러분께서 샀으니까 아시죠? 예, 그거는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바로 직전에 내가 매매 계약을 썼고 그리고 계약금을 넣었다. 이게 증빙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인데요. 단 여기에서는 계약금 지금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만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한번 보죠. 자, 용인시 수지구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에 내가 비조정 지역일 때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2018년 12월에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용인시 수지구가. 자,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 2020년 5월 1일 날 이걸 이제 팔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그러면 비과세 받기 위해서 나는 2년 보유를 해야 될까요? 2년 거주를 해야 될까요? 취득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비조정 지역일 때 취득을 했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쉽죠. 자,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일시적 2주택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1후, 그다음에 2보 또는 2거, 그리고 3매 이렇게 제가 글씨는 좀 못 씁니다. 네. 그 종전주택에 취득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다음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게 1후고 그다음에 2보라는 것은 2년 동안 보유를 하거나 2년 동안 거주를 하거나 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일시적 2주택에 그러면은 보유와 거주 요건은 어떡하나? 앞서 말씀드린 그 1세대 1주택의 그 조건과 똑같습니다. 취득일 기준이죠. 자, A주택이 비조정 지역일 때 내가 이걸 샀는데 중간에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조정 지역이네요.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원래 양도일 기준으로 세법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럼 어떡하나. 그러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해당한다. 1, 2, 3 요거 해당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자, A주택이 지금 조정 지역일 때 내가 샀습니다. 종전주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또 1년 후에 샀죠. 자, 이제 팔려고 보니까 A주택, 종전주택이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떡하지? 나는 2년 보일까요? 2년 거주일까요? 네.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과세는 취득일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비과세에서 또다시 취득일 기준인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중복 보유 기간, 그러니까 A주택에서 B주택으로 이동을 할 때 보통 3년 이내에 팔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는 조정이나 비조정이나 둘 중에 하나만 비조정 껴있어도 그냥 3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만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비주택,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사할 주택이죠. 신규 주택의 취득일에 따라서
언제 팔아야 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3년에서 2년 또는 1년 이렇게 짧아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9.13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9.13 대책 이후에 내가 두 번째 주택을 샀다. 그러면 2년 안에 팔아야 되고요. 12.16 대책 이후에 샀다. 그러면 1년 안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번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중복 보유 기간을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동할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1년 후에 비주택 취득하는 거는 뭐 당연한 공통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시기니까요. 자, 그리고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B주택에 임차인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2년 동안 그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를 해줍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임대 3법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위헌 소송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2년 안에 여길 들어가야지 비과세를 받는데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을 해서 2년 더 연장된다 그러면은 이게 4년으로 됩니다. 4년 동안 여기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한 거는 아직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내가 비과세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취득일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여러분께서 그 양도세의 양도일 시점 요거랑 헷갈리지 않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따라서 과세, 비과세되는 주택의 기준을 살펴드렸고요. 자, 지금 1세대 1주택자이신 분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지금 보신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은 피하고 투자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화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취득세 중과 피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재개발에도 관심 많으시죠? 서울 안에서 재개발 유망 지역의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무료 1:1 전화 상담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께서 또 특별히 한 지역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일지 간단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아파트 규제가 굉장히 심해서 임대 등록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다세대 주택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서초구 방배동을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남권의 빌라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이 그래도 강남은 지금 다 개발이 돼서 이제 뭐 없지 않나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강남은 개발이 됐다고 해도 그 풍부한 인프라 속에서 계속 시세가 오르는 곳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강남권 중에서 그러니까 강남과 강남구와 서초구 요 사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거기에서 강남권의 서초구의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잠룡이라고 불렸어요. 강남권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개발 가치가 무한한 곳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일단은 지나고 있는 것이 7호선 내방역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남 노선이죠. 그리고 2호선 방배역 요것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그 노선이고요. 또 뭐 이수역 4호선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곳입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그 방배동 쪽이 상당히 많은 그 이슈들이 있는데 왜 이슈가 있냐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 방배동 쪽은 탄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학군 프리미엄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는 곳이죠. 사실 이제 배우 주거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초중고를 비롯해서 대학교까지 거의 한 30여 개의 그러한 학군을 이루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이 좋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5년 후에는 더욱더 이게 부각이 되겠죠. 교육제도 개편 때문에 이제 자사고 특목고가 폐지되면서 모두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가 또 확대되죠.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8학군, 바로 옛날에 명성을 갖고 있던 요 일대, 스카이 대학 많이 보내는 바로 요 일대의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이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미 뭐 초등학교, 설해초나 뭐 이런 쪽들은 집값 상승이라는 이런 거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초구 내에서 반포동 쪽이 사실은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세를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이 방배동 쪽에도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학군 프리미엄 때문에 앞으로 그게 이쪽으로 축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 불을 당긴 게 그동안 좀 단절됐던 느낌이 있었죠. 바로 이제 서리풀 공원과 이 정보사 부지가 있었던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서리풀 터널이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효령로를 통해서 삥 돌아가던 것을 바로 직선거리로 들어가서 서초 법조단지와 그리고 강남 테헤란로 업무단지를 5분에서 10분 내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직주 근접이 일어난 바로 획기적인 변화가 작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이 방배동의 그 재건축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이제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인데, 여기는 옛날부터 방배동은 빌라 투자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네, 단독주택과 그리고 빌라의 재건축 때문입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안전진단 이런 거 받을 필요 없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2018년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양가 상한제든가,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배 5구역과 방배 6구역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보시는데, 지금 3,000세대, 1,100세대에서 현대 DH 그리고 대림 이편한 세상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장주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지금 내방역 주변에 오늘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방역 주변에 6구역과 5구역 요 집 라인에 바로 이 대장주 아파트들이 한 3, 4년 후에 들어오게 되죠. 아직 분양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도 지금 7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이렇게 총 6개 구역들이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새 아파트가 많이 없어서 이곳의 시세가 뭐 30억까지 올라간다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도 20억 중반대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학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호재가 어떻게 되냐, 다 오른 게 아닙니다. 자, 내방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 들어갑니다. 이곳이 지금 7개 블록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 거주 지역에서 준주거로 종상향이 된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상향이 되게 되면 고층 건물들과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이곳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서초구는 사실 상업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고, 뭐 주택이나 빌라로 좀 채워져 있는 곳이었는데, 앞으로 이곳이 이렇게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 일자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곳의 주변에 지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내방역 주변에 있는 그 주택들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이 또 하나 큰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내방역, 그리고 이쪽을 들어가는 게 서리풀 터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강남으로. 여기 그 정보사 부지가 바로 뭐가 생기냐? 또 업무단지가 생기는데요. 그냥 업무단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제 2023년에 완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디벨로퍼죠, MDN 그룹이 이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 요즘 4차 산업혁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환경 유질 정책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일단 바이오 정보통신, 금융,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 벤치마킹을 해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업무단지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젊은 층 고소득자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방배동에 잘 없었던 투룸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처를 하시려면 미리미리 지금 투룸이 또 지금 많이 건축이 되고 있고, 또 투룸을 또 투자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배동이 지금 내방역만 말씀드렸는데, 그 아래 방배역 쪽에는 지금 저밀도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에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도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규모는 뭐 삼성역이나 그런 것처럼 복합 환승센터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랜드마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26층 건물에 랜드마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광역버스와 BRT 뭐 이런 것들이 이쪽에 굉장히 쓰게 되죠. 그래서 많은 상업시설들과 유동행보가 이쪽에 집결되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집가와 그리고 집값 상승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서초구 방배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정말 큰 재건축이 진행되면은요, 이쪽의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함께하는 7호석 내방역 역세권의 또 중심지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투룸을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항상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새로운 브랜드 아파트가 생겨날 때 여러분 꼭 주변에 있는 빌라를 투자를 하셔라.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가 만약에 힘드시면 그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 입지 주변에 있는 신축 빌라나 이런 그 주택들을 하시는 게 같이 동반 시세 상승이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주변이 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3, 4년 후에 대단지 대장주 아파트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시세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물론 아파트 시세와 투룸 다세대 시세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곳들은 시세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같은 방배동 안에서도 가장 빠른 시세 상승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미 이곳은 투룸 기준으로 해서 6억대가 훨씬 넘어 있는 상태고요.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신축의 시세를 보는데 6억 1,800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는 5억 2,800에서 5억 3천만 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지역 자체가 학군도 좋고 그리고 고소득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8,800에서 9천만 원, 한 9천만 원 1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전략을 좀 보겠는데요. 자, 7호선 내방역과 아주 가까운 역세권에 5분대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2호선, 4호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또 역세권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바로 인근에 도보권에 있습니다. 방배 5구역과 방배 6구역 지금도 가보시면 펜스를 쳐져 있죠. 이곳에 대장주 아파트가 되는 곳에 재건축 사업과 바로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배동도 사실 굉장히 그 구역마다 다른데요. 이곳은 전통적인 동강단지, 신동강단지 이렇게 고급 주택 단지, 빌라나 일반 그 나홀로 아파트들이 거의 80평, 100평대로 이렇게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고급 주택 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또 같이 받죠. 또 주변에 학세권, 명문 학세권이 같이 있고요. 숲세권 환경 제가 뭐 앞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방배동에 갖고 있는 뭐 서리풀터널, 뭐 우면산, 여러 매봉재산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방역의 그 역세권 종상향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굉장히 지금도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그 곳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지어놨는데 실평수 한 15평 됩니다. 그리고 최고급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뭐 고소득층 앞으로 정보사 부지에 들어오는 그런 고소득층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주차 시설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너무 많은 분들께 고급스러운 주거단지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투룸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거 짚어볼까요? 네, 방배동 제가 지역마다 가격 차이도 많고 그리고 또 입지 차이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 바로 이곳은 기존에 이 방배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고급 주택 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도 가장 좋고 그리고 집값 상승이나 그런 주변의 환경들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 그리고 사실 이런 곳에 방배동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변에 새로운 신축 그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급 주택 단지에 들어오는 빌라들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유의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급스러운 동네에서 함께했습니다. 주변에 재건축의 영향을 받아서 동반 시세 상승이 기대되는 서초구 방배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아쉬우신 분들은 무료 전화 상담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주제는 두 가지고요. 일단 취득세 중과 피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 투자.
전략을 도움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 재개발 유망 지역에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성공하는 방법까지 1:1 무료 전화 상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주원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9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6.2로 전월 대비 8.2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재악화와 주택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우리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람경제연구소의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정말 정신없는 시장에서는요. 전문가가 찍어주는 지역으로 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마포구에 위치한 연미동입니다. 이곳 연미동에 위치한 거 자세하게 보시면은 연미 4구역이 지금 재개발 이슈로 굉장히 핫한 지역인데요. 이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실 지역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양평동 6가입니다. 이 지역 서울 3도심 중 하나이나 낙후된 지역으로 많은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서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 환경 또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각각 다른 이유로 핫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지역 개요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일단 이대역 근처입니다. 이대, 홍대, 대학가들이 일단 떠오르고요. 좀 젊음이 느껴지는 동네인 것 같은데 주택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이곳 연미동 같은 경우에는 아현 뉴타운에서 해제가 된 연미 4구역과 이대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공시지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강남을 넘어서 굉장히 가파른 공시가 그 상승률을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 그리고 19년도 공시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였는데요. 이곳 마포구가 그 주요 상권 중 하나인 그 홍대 주변에 많은 상권들이 발전을 하면서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를 따라서 공시가도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인데 지금도 상권이 잘 갖춰져 있고 더욱 커지는 중이라 강남 못지않은 상승세를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 및 인근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분양가 등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교통편을 볼 텐데요.
서울의 도심권을 순환하는 2호선 이대역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대 상권과 또 이대 그 이화여대 대학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도부권에 많은 유동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신촌까지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인근의 그 홍대역에서 그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를 또 합정역에서 합정역과 충정로역을 통해서 5호선과 6호선을 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또 다리 하나 건너면 여러 개발로 핫한 그 여의도와 또 그 영등포 권역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좌측으로는 상암동 DMC, 또 수색 역세권 사업, 우측으로는 공덕, 용산 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만큼 튼튼한 수요층과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는 토대가 잡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대와 또 연대, 경기대 등 각종 유명 대학들과 유명 상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실과 걱정 없이 임대 놓으시기에 좋은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온 뉴타운 핵심 영향권에 있다는 겁니다. 염리 4구역이 재개발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해제된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랄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이러한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재개발 또 재건축 이런 호재들이 주변에서 계속 들리고 있어서 충분한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공식적인 지표인 이 공시지가가 꾸준히 올라서 1위를 기록한 마포구라고 합니다. 마포구 상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촌, 이대 등등, 그리고 홍대 등등 내로라는 곳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함께하는 지역은 조금 낙후됐다고 하셔서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개발 호재는 당연히 화력발전소입니다. 당연히 공원화 및 그 문화창작소 조성 사업은 2016년 말에 운영이 폐지된 그 서울 화력발전소 그 4호기, 5호기를 공원으로 조성하여서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그 설계를 착수해서 2022년에 개관을 하는 것을 목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 및 소규모 그 문화 그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마포구는 당연히 화력발전소 지하 사업과 연계해 이 지역 일대를 과거 석탄 나르는 곳에서 문화를 나르는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홍대와 또 당연히 발전소 그리고 한강으로 이루어지는 이 지역은 역사적 흔적을 기반으로 한 철길 그 테마거리 당연 문화로 재구성이 되고 마포구를 대표하는 이런 대규모 공원이 지상에 형성된다는 내용인데 지상에 있던 발전소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서 지상 부지에 대형 녹지 공원이 구성이 되어 삶의 만족도가 향상이 되고 워라밸 시대에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곳을 방문하는 유동 인구 증가로 주변의 시세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블록 마스터 체인 사업입니다. 그 마스터 플랜입니다. UN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를 바꿀 10대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이 뽑혔는데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마포와 개포 지역에 약 5년간 1,200억이 투자되어서 약 200여 개의 직접적인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마포 일대에 서울 창업 허브를 시작으로 다수의 창업 공간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새로운 또 창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비롯한 관련 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인재를 육성해 서울시를 그 블록체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자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지역 집가 상승에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이런 행정 시스템이 스마트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개발 호재인 아이온 뉴타운 같은 경우에 2014년에서 22년까지 입주가 완료가 예정이 되어 있으며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가 총 10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18,500가구로서 4인 가구로 잡더라도 대략 8만 몇 명 정도의 구성이 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염리 4구역이 해제가 되었었는데요. 이곳 해제가 된 지 5년 만에 재추진되는 곳인데
이 염리 4구역 같은 경우 최근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구역 지정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그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타당성 검사가 손쉽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철 2호선 2대역 그리고 인근 염리 4구역과 5구역 그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인근 대흥 5구역과 노고산 재개발 일대 그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달 11월 달부터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개발 조사를 찬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구역 지정에 나설 계획인 상태인데요. 또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특수한 호재가 있습니다.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에 있던 그 웨딩거리 부분이 이제는 교육특구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부족했던 교육 관련 그 공급들이 이제는 이곳 이대의 웨딩거리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대치동, 목동 라인에 있던 그 학원가들이 점점 이 지역으로 또 확장이 되어서 학원가로 조성이 되면서 학원과 학군 수요가 상당히 몰릴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또 연대나 이대, 경기대 각종 유명 대학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에 관련된 그 수요 또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와 일자리가 더 늘어나니까요. 이제 좀 오랜 역사를 뒤로하고 현대화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재개발이 해제됐다가 이제 다시 진행되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전에 이대역 1분 거리의 투룸 만나본다면 시세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 당 건물은 이대역을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투룸의 주택 가격이 매매가가 3억 7천에서 3억 8천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는 3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액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또 실투자금 2억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 3천에서 월세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경쟁력 부분도 강조해 주셨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여기 아현 뉴타운으로 인한 인구 유입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재개발 가능성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주민 찬반 투표 등 넘어야 될 산이 많고 또 현재 이곳 현장에 그 염리 4구역 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지만 신촌 그랑자이 그 아파트의 맞은편 상가 라인과 또 현재 매물이 위치한 라인 또한 구역 확장으로 인해서 이 현장 또한 염리 4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대역 역세권 마포구 염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기후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육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원에서 3억 2,1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 가볼 곳 서울 3도심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는 오피스텔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입지 환경이 어떨까요? 예,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하는 지역인 영등포구에 위치한 양평동 육가입니다. 영등포는 1, 2인 가구가 강남, 마포 다음으로 최상위 지역이며 서울시의 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이곳 영등포구는 매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구 집중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반영되고 있는 1, 2인 가구 주거 형태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영등포구 내에서도 양평동은 영등포 동이나 당산동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적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평동 내에서도 양평동 육가는 황금라인이라 불리는 9호선 선유도역을 도보권을 이용이 가능하시고 또 바로 옆 한강공원과 또 안양천을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양평동은 아시다시피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공업 지역에 집중하라는 기사들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주거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근의 각종 산업, 또 업무 중심주, 그 지역 이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금융, 방송, 또 삼박자를 가지고 있는 여의도와 또 강 건너편의 마포 공동 업무지구, 그리고 9호선을 이용해서 약 20분대에 강남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직장인의 수요가 풍부하여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유도 한강공원과 또 안양천도 자전거로도 3분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변의 가치까지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뿐만 아니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서부 간선도로나 또 올림픽대로, 또 강변북로, 자유로를 또 바로 이용이 가능해서 교통이 정말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로 확인해 보셔야 될 점이 입지가 우선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변에 일자리가 많고 또 교통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또 녹지 공간까지 우수한 바로 이곳 영등포구 양평동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도 이곳 영등포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는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이니까 이제 이 지역들이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좋아질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떤 개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영등포구는 인구 증가와 지가 상승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개발 호재들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2030 플랜의 3도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개발의 압박을 더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영등포구 내에서도 양평동 일대는 한강 생활권이면서 동쪽으로는 여의도, 서쪽으로는 목동을 맞닿아 있는 서울 부도심 지역으로 지리적 이점이 훌륭하고 각종 개발 산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빠르게 환골탈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영등포 뉴타운에는 평균 35층의 건물들이 수십여 개나 건축이 된다고 하니 도심 재생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여의도의 업무 시설에 발맞춰서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는 성수동과 마찬가지로 중공업 지역으로 형성된 자치구 중에서 높은 건물들이 많고 업무 시설이 주거 시설보다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등포구 내에서도 양평동은 업무 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매무지 주변으로는 주택보다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특히나 그 양평동 또 당산동 그 물레동 일대의 서울 서남권 지역은 대형 유통업체의 그 밀집 지역입니다. 이 일대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가 또 10여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대기업 마트들이 양평동에 들어선 이후 신흥 주거지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양평동의 주거지로서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월드컵 대교가 올해 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마포구 상암동과 또 양평동 그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기는데 성산대교 및 그 가양대교와 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건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또 서부 간선도로 지하와도 연계가 될 예정으로 개통 완료 시 지역 내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이 되고 해당 도로가 개통이 되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 역시 양평동에 호재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인근의 도시 재생을 또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하에는 5만여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고 또 지상부에는 그 공원, 또 도서관, 카페 등이 다채롭게 활용이 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안에서 보는 안양천 부와 새롭게 생길 지상부 공원을 도보 3분 거리에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선유도역, 또 한강, 또 선유도 공원의 그 보행 환경이 개선이 되고 올레길과의 근과의 연계, 또 관광 루트로 활용이 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서 인구 유입 증가로 상권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대형 그 복합 시설인 파크원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63빌딩의 그 4배 이상이 되는 업무 시설, 또 전국에서 가장 큰 그 현대백화점의 입점과 페어먼트 호텔 입점이 확정되어 있는 만큼 배우 수요가 더욱 탄탄해지겠습니다. 양평동은 아직 그 준비가 덜 된 그 중공업 지역이지만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또 월드컵 그 대교 개통 등이 모두 양평동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의도 및 그 김포공항, 또 상암, 마포, 마곡지구 등으로도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개발 사업이 또 완료가 되고 재생 사업이 향후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양평동의 일원의 가치는 또 크게 상승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여의도를 비롯해서 직주 근접 때문이라도 이곳 오피스텔을 찾으시는 이유들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크게 바뀌는 호재들까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9호선 역세권이잖아요. 여기에 투룸 오피스텔은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예, 일부 세대에 임대가 맞춰져 있다는 점을 좀 우선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정도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투룸 금액대가 3억에서 3억 2,1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에 2억 6,500에서 2억 8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500만 원에서 4,100만 원 선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약 70% 정도 대출이 가능하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대출금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실투자금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에 보유하신다면 그 월세 보증금 2천에서 3천,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취득세가 4.6% 정도 들어가신다는 점을 좀 우선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금 부분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등포구 오피스텔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거든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이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시설에 반해서 소형 주택 공급이 적고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영등포 뉴타운의 도심 중심 중심지로서 필두로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업무 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월드컵 대교 개통, 또 제물포길 지하 사업 등 굵직한 교통 호재 또한 이 지역의 가치를 높여 주어서 많은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앞으로 영등포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시세 차익을 피부로 느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강남과의 접근성 때문에 더욱더 이 지역이 더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수요가 그만큼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보셔야 하는 지역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요 대비 아직 저평가 지역이니까 기대감이 큰 지역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투자할 때 유의점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투자에 있어서 임장 활동은 필수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어떤지 또 실제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안양천의 공원 같은 것이 실제로도 입지가 가까운지 또 한강 공원과의 또 거리가 어떤지도 한번 직접 오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의 특징도 한번 나오셔서 살펴보셔가지고 어떤 특징가 있고 또 이 앞으로의 직장인 수요가 정말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인지와 앞으로의 또 개발 호재 등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지역 영등포구에서 함께했습니다. 9호선 역세권에서 투룸 오피스텔로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투자 지역 선별과 그리고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무료 전화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은요 팀장님과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